안녕하세요. 상당히 오래간만에 동영상을 또 올립니다. 요즘에 야당하고 여당에서 이제 내년 3월 9일 날 대선 있는 거 해가지고서 이렇게 경선 레이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여당 민주당 쪽에서는 그냥 이재명이가 일방적으로 치고 나가가지고선 경선 전체적으로 50% 이상 과반수 이상 차지해가지고선 곧장 이재명이가 대통령 후보로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냐면은 10월 10일 날 민주당 경선해가지고선 이때까지 지금은 대구에서 됐다 12일 날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경선에 이렇게 큰 비중이 있는 날이 오늘이라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돌아가는 추세를 봐서는 상황 이해찬이가 이재명이를 이렇게 밀고 있는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가 그냥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10월 10일 날 이재명이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당에서는 윤석열이하고 홍준표가 막 뜨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이가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아요. 왜냐면은 홍준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좋은 사람 싫은 사람 이렇게 극과 극이 딱 갈리는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선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이가 국민의힘당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가지고서 문제가 뭐냐면은 야당 국민의힘당에서는 11월 5일 정사일 때 국힘 경선이 끝나요. 그거는 내가 이제 자세히 설명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날 일진이나 이날 일진이 봤을 때는 윤석열과 이재명이 된다는 것이 일진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과연 누가 결국에는 내년 3월 9일 날 대선 때 윤석열이하고 이재명이하고 싸울 것 같은데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냐, 이제 그거를 내가 한번 이렇게 검토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 유튜브나 여러 사주쟁이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과 윤석열이 싸울 때 윤석열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명리에서는 이렇게 큰 대원칙이 있어요. 명리 60년에 가면은 관성, 인수, 비겁, 식상, 재성 이렇게 해가지고 오행에 돌아가는 60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정치나 큰 무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식의 우두머리 같은 그런 격의 지배하는 오행은 관성이 지배한다 그래요. 정치나 승진이나 큰 무리를 이끌고 가고 하는 거는 이 관성이 지배한다 그래요. 식상이라는 건 장사, 생제사주라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렇게 관을 친다거나 또 나의 길을 뺏어가면서 이익을 창출해내는 것이 첫 번째 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식상이 강한 사람들은 이 관성을 치면서 조금 말을 좀 험하게 하거나 좀 이렇게 들이치거나 그런 식의 성격이 있는 것을 얘기하죠. 그거는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이게 관을 들이치면은 둘 다 상관격이에요. 상관격이라 가지고 그런 식이었는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이 정치보다는 장사나 상대에 더 지배하는 큰 오행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다음에 재성은 횡재다, 안정된 월급적인 수익 같은 그런 식의 재물을 일방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전제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그거예요. 정치는 그래도 아무리 상관이 이 사람들이 용신시신이라 하더라도 정치만큼은 관성이 지배한다. 제가 지금까지 한 27년 동안 이렇게 명리를 풀어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명리의 용의신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큰 원칙이 명리의 대원칙만큼은 그대로 이어지더라, 이제 그런 얘기죠. 특히 이제 한나라 대통령 같은 거를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식의 오행은 관성이 더 지배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죠. 윤석열의 사주는 제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 천민명리 하나님에도 윤석열의 사주 자세히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이재명의 사주도 제가 동영상에도 제가 이렇게 한 작년 6월달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한 2번 또 이렇게 올린 적이 있었어요. 이재명의 사주도 동영상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윤석열이 생년월일은 정확하다는 걸 내가 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이는 63년 12월 8일 술시라 그러는데 요거는 약간 정확하지가 않다는 식의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윤석열의 사주는 천명리 하나님의 네이버 플로에 들어가면 윤석열에서 자세 풀었으니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 60년 12월 8일 미시예요. 그러면 경자, 무자, 경진, 개미 이렇게 돼요. 쭉 이렇게 7로 흘러가는데 지금이 갑오대운에 오화대운에 와 있어요. 정격 정관운에 와 있습니다. 62세 해가지고 정격 오화 정관운에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이 이렇게 오화대운이 접어들면서 이렇게 탄력을 받았다는 얘기죠. 올해서부터 그런 운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올해서부터 정치의 운이 돼 있고 그렇게 탄력을 받아 나간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를 한다 이제 이게 정관운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사주는 제가 이제 몇 번 했지만 다소 신약한 이게 이제 자진합대에서 식신상관이 되게 강해지면서 상관격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주는 다소 약합니다. 강화 같아도 약해요. 그 사람이 왜 저기냐면 강력하게 보인가 하냐면 이렇게 저기에 경진 괴강 일주에다가 그 천간에는 비겁하고 인수와 같이 뜨기 때문에 겉으로 당당하지만은 속으로 이 사람이 좀 약해요. 약합니다. 본래 신강한 사람들은 지금의 무슨 이렇게 고발 사주다 김건희 씨 이렇게 얘기하고 보면은 진짜 신강한 사람은 그러면서 끝내버려요.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나 그런 거 안 했어. 그리고 끝내버려요. 거기 이렇게 자꾸 시말리고 뭐고 하는 것들은 거기에 막 이렇게 누구 뭐라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내면적으로 신약한 사람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진짜 신경한 사람 그거 아니야. 그거 끝내고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 콧방구를 안 끼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신경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신경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겉으로 되게 강하게 보인다 해도 신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겉으로 강하게 내비치는 사람들이 속으로는 되게 약간 신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건 사고를 많이 저질러요. 이게 볼 때 신강하다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무게중심을 딱 잡고 이렇게 남을 이용하거나 남을 부리는 스타일로 사는 것이 신강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남이 뭐라고 하거나 하찮을 말은 듣질 않습니다. 그냥 지 고집대로 나가는 것이 신강한 사주예요. 그냥 남이 말에 마음에 이렇게 조심하게 휘둘리지 않는다. 이것이 신강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신강한데 이거 상관격이죠. 요거 이제 요 상관이 그대로 여기 투가 상관격이면서 이 사람이 뭐냐면 이게 비견, 이걸 무게합이 돼가지고 인수가 이 사람이 인수하고 이 비겁이 이 사람이 이제 용의신이 되지만 요거는 이제 정격 상관격이라 그래요. 근데 비견인데 요거 무게합이 돼가지고 인수가 함몰돼요. 함몰돼가지고선 이 경금이 이 사람한테는 용신이 돼버립니다. 그런데도 이 사주가 약간 신약하기 때문에 인수와 비겁이 오면 괜찮아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 사주가 이제 상관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관성, 정치나 승진이나 이런 걸 지배하는 이 관성이 왔을 때는 어떠냐면은 약간 버겁지만은 이 정치적으로 무난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힘들어요. 이게 탁 치면. 그래서 지금이 정유해가지고 정관이 이렇게 오는데 지금이 운이 뭐냐면은 관왕 신왕의 운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요때는 이렇게 관제수두고 이렇게 하지만은 당장에 차고 나갑니다. 이 사주가요. 이게 9월달 그래가지고 지금은 고발사주를 말했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그 10월달까지 약간 짜증나게 하지만 그냥 위험에 없어집니다. 그거는요. 그러니까 9월달에는 관제수가 오고 하는데 당장에 차고 나간다 그런 식이 오네요. 그러다가 무술 이렇게 10월달에는 무술하면은 진술충을 이렇게 해가지고 잠이 온진 이렇게 술미 형이 돼가지고서 밑에 사람들 반란이 껴서 쫙 깎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시신운이기 때문에
잡음은 많지만 그대로 차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다가 10월 달에는 운이 잘 소통해요. 운이 잘 소통해가지고 자기가 헌하는 바를 이렇게 이룹니다. 그래가지고 5일날 정사일주일 때는 정관운이 와가지고선 정쪽에는 이렇게 관성운이 딱 와가지고선 이 사람이 딱 이렇게 뜨는 운이 와 있어요. 승진이가 딱 뜨는 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11월 5일날 국힘 경선할 때는 윤석열이가 그 대통령 후보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를 이렇게 보고 하는 거는 뭐였냐면은 왜 지금 윤석열이가 차기 대권에서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둘 다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는 내년 2월부터는 이 사람한테는 대개 이제 인수 식상하고 재성으로 하게 돼 기가 많이 소진돼서 가요. 그래가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은 부인 김건희 씨 사주를 보면은 이게 이제 임자, 무신, 병신 있겠네. 이게 재관이 티간데 대개 이제 그런 식의 사주라 그래. 그래서 이 사주는 평강격이에요. 전적인 평강격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여장부 같은 그런 식의 사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주가 뭐냐면은 윤석열이는 이게 궁합도 잘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를 뒤에서 이게 조정하거나 정치하는 사람이 바로 김건희 씨입니다. 몸 자체는 여자이지만은 윤석열이하고 김건희 씨 궁합을 보면은 김건희 씨가 윤석열이를 잡아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식의 사주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윤석열이 뒤에는 김건희 씨가 있는데 김건희 씨가 뭐냐면은 내년 2월부터는 김건희 씨가 관인 상생에 팍 뜨는 운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는 내년 2월 3월 달에 운이 별로 안 좋게 가는데 김건희 씨 부인 윤석열 씨의 부인 김건희 씨 사주를 봐서는 내년 2월부터는 이 관인 상생, 살인 상생의 운이 팍 떠가지고서 승차하면서 딱 나간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가 2월 3월 때 힘들어지고 막 되게 막 기가 많이 소진되고 힘들 때 이 부인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상당히 큰 역할을 해가지고서 그 대선의 큰 이익을 담당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도 이렇게 점차 이렇게 비겁 이렇게 영이 식재로 흐르고 이 사주는 인수와 비겁을 흘러가지고 자기한테 기신으로 가기 때문에 힘들어지는데 유독이 이 윤석열 씨의 부인 김건희 씨 사주만큼은 당차게 이 대운과 세운이 관인상생으로 딱 와가지고 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도 왜냐면은 본래 인생에 있어가지고선 큰 줄거리, 큰 전환점은 대운에서 갈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62세니까 올해서부터 윤석열이 큰 대운에서 와가지고서 이 사람이 이게 승진자 차고 나간다 이렇게 얘기죠. 게다가 내년 2월부터는 이 사주가 힘든데 김건희 씨 부인이 받쳐져가지고 대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사주는 1963년 12월 8일 술시됩니다. 요거는 약간 불명확합니다. 그래가지고 계묘, 갑자, 을류, 병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주는 지금에 59세대 해가지고선 요 오화대운에서 식신 상관해가지고선 식신운에 와 있어요. 식신운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주는 신강한 편입계 용상관사주예요. 이 사주는 자묘상에서 딱 이렇게 상당히 강한 사주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되게 강한 사주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황계안하고도 이게 비슷한 식의 구조가 되어 있는 사주예요. 이게 되게 당찬 사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관사주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뭐냐면은 대운생애들이 상관대운이 와 있어가 승승장구 지 용신에는 잘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사주가 제가 무슨 얘기냐면 초대에도 얘기했지만 정치만큼은 관성이 지배하는데 식상은 관성을 치고 장사나 생계 쪽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식의 운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수익이 많이 넣고 자기가 이제 그 남을 들이치거나 관성이나 뭘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승승장구 잘 나가지만 근본적으로 정치하고는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관, 그러니까 식신 상관운일 때는 관성하고 반대운이라는 얘기죠.
요거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해창 사주가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대권에 미끄러졌을 때 이해창 사주가 이런 식의 운이었어요. 식신 상관이올 때 결국에는 관성에 지배하는 정치에서 탄력을 못 받더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사주는 용 상관 사주인데 이 사주는 재성과 상관이 오면은 괜찮아요. 근데 관성도 오면 무난히 차고 가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치나 이런 쪽에서는 이 저기가 됩니다. 이렇게 힘들어져요. 관성에 크게 승착을 뜨거나 많은 사람들의 그 인기를 이렇게 얻고 하는 거에서는 이 상관격인 사람들이 좀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상관격은 이렇게 포용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들이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남을 좀 이렇게 아우르는 것보다는 치면서 자기가 이제 이익을 얻는 그런 식의 용신이 바로 이제 상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사지가 뭐냐면 인수가 비겁 신강할 때 인수가 비겁이 오면 경쟁이 치열해서 지가 밀립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뭐냐면은 그 문재인 사주도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인수 비겁이 올 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요 사주를 좀 특징은 자묘 상령이 있고 자유파가 돼 있고 묘유충이 돼 있고 유실에 대해 이게 지지가 이게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정서가 좀 불안하고 살아오는 과정이 좀 불안해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콩쾅콩쾅 부딪히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게 짜증나고 날카롭습니다. 자유로 요 저기 하면 그래가지고 유실에 이렇게 가지고 이 사주가 또 뭐냐면 을류일지가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독선적이고 좀 독한 기가 좀 있어요. 이렇게 날카롭고 독한 기가 있습니다. 을류일지가 별로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지가 이렇게 돼가지고 온전하게 이 자기 지지 기반을 이렇게 아우르면서 가는 것이 드물다. 그런 식의 사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정서가 좀 불안하고 특히 자유파 귀문이 되면은 집안 쪽에 되게 안 좋은 게 엮여져요. 그래가지고 이 사주는 이제 집안적으로 해가지고 이혼 수도 있는데 잘 참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주가 뭐냐면은 관제 상관이 오면 되는데 10월 10일 날 신묘일 때는 민주 경선인데 자기의 평관운이 딱 와요. 그러니까 신왕, 관왕, 신왕의 운이 딱 와가지고 10월 10일 날은 이재명이가 딱 당선이 된다. 확실하게 와 있어요. 이재명이가 대통령 후보로 된 데는 확실하게 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도 자꾸 얘기했지만은 내년 2월이 지나서는 이렇게 물먹 놓고 경기에 치열해지고 지는 운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지 제가 이렇게 퀴스천 마크에 좀 이렇게 좀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여지를 남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3월 9일 때 신유일지네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전적인 평관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만만치가 않고 일진이 이재명이가 10월 그러니까 3월 9일 대선일 때 이재명이도 이렇게 자기 일진이 좋아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대통령 같은 큰 보직이나 일정에 있어서 큰 전환점은 이 대운에서 지배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 관성의 상극인 식신 상관으로 지나기 때문에 저는 좀 힘들지 않냐 이렇게 보는 그런 거죠. 분명한 거는 윤석열이나 이재명이가 둘 다 이게 상관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권을 잡으면은 경제는 잘 꾸려나갑니다.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두 사람이 하나가 이렇게 대통령이 되면은 본래 이 상관격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재 기운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권을 잡으면 일단은 경제는 잘 챙깁니다. 그런 거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높아심에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11월 달 제가 이제 동영상에도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민경욱 사주를 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한 거 어떻게 되는데 이게 10월 달 이렇게 다음 달 지나서 11월 달 되면은 이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11월 달 가서는. 그래서 지금 계속 대선 미뤄져 가고 하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선 최재형이하고 그 다음에 황교안의 사주를 또 비교하며 올리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10월 달 때 11월 달 지나서가는 이렇게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선거를 해야 된다든가 부정선거 이렇게 밝혀지고 나면은 혁명적인 기운으로 확 이렇게 태동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곳은 이렇게 봤을 때 황교안 사주는 그런 곳이 좀 비치는 것 같더라고요. 민경욱 사주도 그런 게 좀 비치는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내가 다시 이제 최재형과 황교안의 사주를 비교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또 언급하려고 그럽니다. 이사님도